왕돌이가 취기가 오른 김에 그만 우쭐한 마음이 들어 품속에서 살짝 구립해 모서리를 내비치며 의미심장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겠죠? 그날 이후 인근 고을의 사또들은 이 사내 앞에서 하나같이 벌벌 떨며 뇌물을 바치기 바빴습니다. 헌데 이 산에 실은 암행어사도 무엇도 아닌 그저 저작거리를 떠돌던 장돌뱅이였습니다. 가짜 마패 하나로 고을을 뒤흔든 이 산의 왕돌이 대체 무슨 수로 지방관들을 이리 쩔쩔매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대담한 거짓이 결국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숙종 임금 제위 시절 성균관을 나온 젊은 문관 이경화라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강직하기로 이름이나 나이 30에 벌써 사헌부 지평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경화가 대궐로 불려가니 임금이 은밀히 하교하여 이르기를 충청도 홍주고을의 사또 박치범이 백성을 착취하고 세곡을 빼돌린다는 상소가 끊이지 않는구나. 내가 암행어사가 되어 그 진위를 살피고 오라. 이경화는 그 자리에서 마패와 봉서를 받아들고 옷을 남노하게 갈아입은 뒤 과객 행세를 하며 홍주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암행어사란 본디 신분을 숨기고 다니며 지방관의 잘잘못을 몰래 살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꺼내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이경화는 길을 나서며 다짐하기를 내 이번 길에 반드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야 말리라 하였습니다. 한편 이 무렵 홍주 인근에는 왕돌이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본디 장돌뱅이 출신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물건을 팔던 자인데 입담이 좋고 눈치가 빨라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왕돌이는 어느 장터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관원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하였다는 소문, 그리고 그 어사가 마패 하나로 지방관을 벌벌 떨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왕돌이의 머릿속에 문득 기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암행어사라, 그 마패라는 것 하나만 있으면 고을 사또도 벌벌 떤다지 않는가. 내 그 흉내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왕돌이는 그 길로 대장장이를 찾아가 구리로 된 패 하나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진짜 마패는 말 모양이 새겨진 관인이지만 왕돌이는 실물을 본 적이 없어 대충 비슷하게 말 그림을 새기고 그럴듯한 글자를 몇 자 새겨 넣었습니다. 누가 자세히 뜯어보면 가짜임이 금방 들통날 물건이었으나 왕돌이는 이를 옷 속 깊이 숨기고 다니며 함부로 꺼내 보이지 않을 셈이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란 것이 마패를 가까이서 뜯어볼 배짱은 없는 법이지. 멀찍이서 슬쩍 보여주기만 해도 다들 알아서 벌벌 떨게야. 이렇게 마음먹은 왕돌이는 행색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홍주 인근 고을들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돌이의 수법은 이러하였습니다. 먼저 고을에 들어가 슬쩍 그 지방관의 평판을 수소문합니다. 만약 그 사또가 백성을 착취하고 뇌물을 밝히는 자라면 밤을 틈타 관아 근처에서 일부러 마패를 슬쩍 내비치며 내 조정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는 말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왔다더라는 말이 돌면 지레 겁을 먹은 탐관오리들이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뇌물을 바치며 눈 감아달라 사정하였습니다. 왕돌이는 이를 못 이기는 척 받아챙기고는 슬그머니 다음 고을로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왕돌이가 애초부터 정직한 사또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 나름의 계산 속이었으니 정직한 사또는 뇌물로 무마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관아에 고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 지은 사또들은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스스로 입을 닫고 뇌물을 바쳤으니 왕돌이에게는 안전하고도 수지 맞는 장사였습니다. 이렇게 몇 달 사이 왕돌이는
대여섯 고을을 돌며 적잖은 재물을 끌어모았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돈의 일부는 왕돌이가 지나는 마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슬쩍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순전한 선심에서라기보다 암행어사가 다녀가더니 인심이 후하더라는 소문이 나야 다음 고을에서도 자신의 정체가 그럴듯하게 먹혀들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실로 고마운 일이 되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다녀간 어사또는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결국 홍주고을의 사또 박치범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치범은 본디 세곡을 빼돌리고 백성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얹어 착취해온 자라 이 소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이미 인근 고을을 다 훑고 다닌다는데 내 고을이라고 무사할 리 있겠는가. 박치범은 그날부터 정신없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장부를 몰래 고쳐 쓰고 곡간에 부정한 곡식을 이리저리 옮기고 평소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던 아전들을 불러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관아마당에 평소 안 하던 선정을 베푸는 척 갑자기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쏘어 나누어 주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바로 이 무렵 진짜 암행어사 이경화가 과객행색으로 홍주고을에 들어섰습니다. 이경화는 처음엔 이 고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관아에서 갑작스레 죽을 쏘어 나누어 주지를 않나,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쑥덕거리지를 않나 도무지 평소와 같지 않은 낌새였습니다. 이경화가 주막에 묵으며 넌지시 주모에게 물으니 주모가 목소리를 낮추어 이르기를 "손님은 모르시는구려. 요 며칠 사도 나으리가 벌벌 떠신답니다. 암행어사가 인근 고을을 다 돌고 이리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해서요." 이경화는 이 말을 듣고 내심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직 정체를 드러내기는커녕 이 고을에 들어온 지 반나절도 안 되었는데 어찌 벌써 소문이 이리 퍼졌단 말인가. 이경화는 필시 다른 곡절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교롭게도 왕돌이 역시 그 주막에 들어 하룻밤 묵어가려 하였습니다. 왕돌이는 홍주 사또가 이미 잔뜩 겁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참에 이 고을에서도 한몫 단단히 잡아볼 셈으로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을 나누어 쓰게 되었는데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술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왕돌이는 이경화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손님도 그저 지나가는 과객은 아니신 듯한데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이경화 역시 왕돌이의 언행이 예사 장돌뱅이답지 않게 묘한 구석이 있음을 느끼고 경계하며 답하였습니다. 그저 이곳저곳 유라 많은 선비올시다. 헌데 노형은 무슨 일로 이 고을에 드셨소? 왕돌이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은근히 허세를 부리며 말하였습니다. 허허, 실은 내 이곳 사또의 죄상을 좀 살피러 온 참입니다. 듣자 하니 이 고을 사또가 백성의 고열을 짜낸다는 소문이 자자하여서요. 이 말을 들은 이경화는 내심 흠칫하였습니다. 이 자가 설마 나와 같은 인물을 띈 자인가 아니면 다른 흑심을 품은 자인가? 이경화는 짐짓 태어난 척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는 걸 보니 노형도 조정의 사람이신가 보구려? 왕돌이는 취기가 오른 김에 그만 우쭐한 마음이 들어 품속에서 살짝 구리패 모서리를 내비치며 의미심장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겠죠. 이경화는 그 패를 곁눈질로 보았으나 어둑한 방 안이라 자세히 뜯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마패와 비슷한 것을 보고 속으로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세상에 나 말고 또 다른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파견되었단 말인가. 조정에서 이중으로 사람을 보냈을 리는 없을 터인데 이경화는 그날 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돌이는 서둘러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어젯밤 술김에 지나가는 과객에게 무심코 정체를 흘린 것이 못내 찜찜하였으나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왕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관아 근처 객주를 통해 사또 박치범에게 은밀히 기별을 넣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이미 고을 안에 들어와 있으니 늦기 전에 알아서 처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치범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그의 무릎을 꿇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아전을 시켜 은자 500냥을 마련케 하고 이를 왕돌이가 묵고 있다는 객주로 몰래 보내며 눈 감아달라 애걸하였습니다. 한편 이경화는 아침 일찍 왕돌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정체를 숨기고 무언가 은밀한 일을 벌이는 것이 틀림없다. 이경화는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경화가 객주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전이 은자가 든 함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경화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왕돌이가 그 함을 열어 흡족한 듯 웃으며 은자를 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자가 사또에게서 뇌물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저자는 진짜 어사가 아니라 어사를 사칭하여 사욕을 채우는 사기꾼이렸다. 이경화는 비로소 사정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가짜 어사가 어찌하여 죄 있는 사또들만 골라 뜯어내는지 또 그 재물의 일부를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경화는 일단 조용히 물러나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치범은 뇌물을 바쳤음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복 아전을 시켜 왕돌이의 뒤를 캐게 하였습니다. 아전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왕돌이가 최근 몇 달간 인근 대여섯 고을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재물을 뜯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닌 마패가 사실은 대장간에서 급조한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박치범은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뇌물을 도로 받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당장 포졸들을 풀어 왕돌이를 잡아들이라 명하였습니다. 왕돌이는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다음 고을로 떠날 채비를 하다가 그만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왕돌이는 마당에 꿀려 앉혀졌고 박치범은 분을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조정의 어사를 사칭하여 나를 능멸하다니 이는 마땅히 차명에 처할 대죄인이라. 왕돌이가 그의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마침 저작거리를 지나던 이경화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이경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자가 사기를 친 것은 분명한 죄이나 그 죄를 물을 자는 나 하나뿐 저 탐관오리 박치범이 아니다. 이경화는 관아 마당으로 성큼 들어서며 소매 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한마디에 관아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혼비백산하여 엎드리고 박치범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경화는 진짜 마패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며 이르기를 나는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이경화이다. 이 고을 사또 박치범이 세곡을 빼돌리고 백성을 착취한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였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물으리라. 박치범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파직되고 한양으로 압송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장부며 백성에게 부당하게 거둔 세금 문서가 관아 곳간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돌이의 죄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어사를 사칭한 죄는 국법으로 다스리면 엄벌을 면치 못할 중죄였습니다. 왕돌이는 이경화 앞에 끌려나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이경화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감히 조정의 어사를 사칭하였으니 그 죄를 아느냐? 왕돌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답하였습니다.
소인의 죄를 압니다. 허나 소인이 뜯어낸 재물은 하나같이 죄 지은 탐과 놀이들에게서 나온 것이요. 정직한 사또에게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재물의 태반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전만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경화는 잠시 말이 없다가 아전들을 시켜 왕도리의 그간 행적을 조사케 하였습니다. 과연 인근 고을을 두루 살핀 결과 왕도리에게 뇌물을 바친 자들은 하나같이 평소 백성을 착취한 죄가 있는 자들이었고 그 재물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곤궁한 백성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경화는 고심 끝에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내 죄는 국법으로 다스리면 마땅히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나 뜻하지 않게 탐과 노리의 죄상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데 일조하였고 거둔 재물을 사사로이 삼키지 않고 백성에게 나누었으니 그 정상은 참작할 만하다. 내 너를 차명에 처하는 대신 관아의 종으로 삼아 3년간 부역해 하리니 그동안 네가 어지럽힌 세상의 이치를 몸소 되새기거라. 왕도리는 죽음을 면한 것에 감up하여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그 후 왕도리는 관아에서 부역하는 3년 동안 뜻밖에도 성실히 일하여 오히려 아전들 사이에서 셈이 빠르고 눈치가 좋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부역이 끝난 뒤에도 그 재주를 눈여겨본 후임 사또가 그를 아전으로 거두었으니 왕도리는 이후 정식으로 관아의 녹을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껄껄 웃으며 이르기를 가짜 노릇을 하다 잡혀서 되레 진짜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그 팔자도 참으로 얄궂다 하였습니다. 왕도리 자신도 훗날 이 일을 두고 사람들에게 종종 털어놓았다 합니다. 내 한때 마패 흉내를 내어 세상을 속였으나 돌이켜보면 그 마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죄 지은 마음이더이다. 죄 없는 자는 가짜 앞에서도 떳떳하나 죄 지은 자는 진짜가 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지요. 한편 이경화는 이 일을 계기로 세상 이치에 대해 새삼 깨달은 바가 있었다 합니다. 그는 훗날 조정에 복명하며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위험은 마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패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죄 지은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정치란 어사를 자주 보내는 데 있지 않고 애초에 백성이 착취당할 일 없이 다스리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옳게 여겨 이후 지방관을 뽑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르기를 참된 어사와 가짜 어사를 가르는 것은 마패의 진위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마음의 진이더라 하며 서로 웃음 짓곤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